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천 문화혁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앞에 아무도 없이 혼자 떠드는 거니까 좀 이상하더라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혁명 전사를 모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남자들처럼 전쟁터 나가서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막 육체를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거칠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전쟁이냐면 이제 후천 문화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적인 그런 그 문명, 우리가 문명이라 그러죠. 문명이 왜 4대 문명이라 해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수메르 문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황하 문명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겉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그때는 겉이 아주 새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문명이었고 지금은 어떤 거냐면 겉은 그대로 놔두고 속의 질을 바꾸는 그런 문화혁명이에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패턴이 완전히 반대 패턴이 문화가 있는 그런 문명이 이제 후천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자꾸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화 혁명이냐면 선천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양육강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만 알면 안 되고요. 이거를 확실히 아셔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각성 상태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봐서 내가 뭔지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견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체계는 지금 유튜브 요 정도라고는 이제 되지가 않고요. 아무튼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천에서 양육강생의 대표적인 게 바로 남자와 여자예요. 왜냐면 여자는 약한 존재, 남자는 강한 존재의 그 이미지가 고정돼 있죠. 물론 요즘에는 남자도 곤충남처럼 내가 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남자도 꽤 있어요.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선천은 강한 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 밑에 사람은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요. 그래서 연설할 때도 보면 다 자기를 믿고 따르라고 막 그러고 자기가 막 강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연설할 때도 아주 강한 웅변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줄을 서고 이제 믿고 이제 쫓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제가 웃기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불교에서요. 그건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수녀나 비구니를 굉장히 신부보다 아주 밑에 핫벌이라고 해서 아주 보면 제도적으로 요즘은 뭐 조금 안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옛날부터 굉장히 이제 깔아뭉갰어요. 그게 바로 양육강생의 습생이에요. 요즘 절 같은 것도 저는 잘 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남자 스님들이 엄청나게 여자한테 가서 굉장히 이렇게 환나는 소리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여자는 가르치지도 않고 서 부처님 시대에도 여자 비구니를 인정을 안 해주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천 년 지나갈 때까지 여자를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 양육강생의 그 기본 정신에서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습성이 좀 미안하지만 종교계에도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 왜 그래?
그래서 거기서는 양육강생의 대표적인 게 목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떼라든지 이런 식으로 형성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목자를 믿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종교건 국가건 그런 식으로 다 형성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쯤에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막 정신이 뭐 내 벨소리를 들어도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부정 투표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비열한 방법을 쓰든 페어플레이 정당한 방법을 쓰든 아무튼 이기려고 노력하고 그 이긴 자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종교적으로 다 우리나라 사람이 길들여졌는지. 아니 대통령 돼가지고 헌법이고 법이고 다 필요 없이 자기의 사상과 모델을 막 움직여도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 증상이 별로 없어요. 바로 이게 양육강생의 습성이에요. 이런 거는 끝날 때가 됐대요. 이게 사필기정으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렇다고 내년에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문제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굳이 꼭 말하고 싶다면 한 10년 후에는 어린 판푼없이도 없어요. 그 전에 막 가락들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양육강생이 그러면 양육강생에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목자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강자예요, 강자. 나머지는 다 믿는 자. 누구를 믿어요? 목자를 믿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대통령을 따르고. 자, 누가 대통령했다? 대통령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 대통령 어떻게 하는지 그냥 봐. 그러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선철의 양육강생의 습성이에요. 자, 이렇게 되려면 이제 동물의 이 강자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강자든 정치적으로 강자는 이 동물의 습성을 갖고 이제 국민이나 신자를 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다였어요. 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가부장 가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천이에요. 하는데 후천은 그런 뭐냐. 자꾸만 또 얘기하지만 하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 입장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누가 강하고 약자가 아니고 평등한 거예요. 평등. 여자는 여자답게 자기 여자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부호로 치면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여자는, 남자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플러스는 플러스답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답게 하되 그 각자의 타고난 개성대로 움직이면서 나갈 때 하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남자와 여자는 능력인 차이가 있지만 어떤 그 개성이 있는 거죠. 그건 차이라기보다 개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성이 있지만 하늘 입장에서는 평등한 존재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지금 이 나라나 이 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믿는 평등한 여자 남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아까 양육강생의 습성을 못 벗어나가지고 평등을 주장하면서 요즘엔 페미니스트 여자가 우위로 됐어요. 우리나라 어? 남자가 밑으로 되고 여자가 강자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이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아까 양육강생의 습성이에요. 그 여자들이 이제 옛날에 남자들이 이제 강자로 늘었던 거를 요즘에 이제 여자들이 누르기 시작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선천의 습성이에요. 그러면 문화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커 보이고 막 그냥 뭐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 중심축이 원심력이 센 사람이 그 사람이 중심이었지만,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 보고 이렇게 봤더니 원력이 높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홍보도 안 하고 선전도 하나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부글부글 끌어모으는 그런 당기는 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널리 원심력이 퍼져갔으면 먼 그런 장소에서도 다 글러오냐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구심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되는 문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기는 게 틀려요. 이제 성경에서도 이긴 자 하는데 이긴 자가 스타일이 틀려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선천에서 이기는 거는요, 마치 남자가 성기가 발기하면서 죽지 않듯이 계속 발기 상태가 된 것처럼 계속 크고 위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기질이라더니 그게 강한 자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하다가 망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괜히 헐뜯고 가서 더 짓밟고 이런 이상한 습성을 발휘하는 게 바로 양력강생이에요. 좀 많이 당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후천이 오면 어떤 문화가 일어나냐면 구심력. 이기는 것도 스타일이 틀려요. 어떻게 이기냐면 지면서 이겨요. 지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서 이기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이 완전히 바꾸는데 이거를 그럼 이 중심을 이제 원심력 있다가 구심력으로 팍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름에서 아까 가을이나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자, 새로운 하늘이 이제 열리는 거죠. 새로운 하늘이. 자, 새로운 하늘이 딱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문화 자기 혁명을 일으키려면 일단 자기가 자기를 이제 작게 만든 건데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지면서 이긴 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거는 바로 육갑별의 이제 원리대로 나가요. 이게 천, 인, 이거는 이제 천북의 원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제 막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사람은 역삼각형에 이제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손을 쓰면서 자기가 이제 중심 목표는 밑을 향해서 낮아져야 되는 게 이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천지는 이게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럼 보세요. 땅보다 밑에 있고 하늘과 찌빵으로 연결된 요 자리예요. 이게 바로 씨앗이 놓여질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항아리 씨앗이 자, 지면서 이긴 자예요. 자,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아서 꽃도 피고 뭐 해가지고 한 알에 씨앗이 30배 내지는 100배의 자기랑 똑 닮은 씨앗을 얻는 사람을 지면서 이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은 했지만 이거 엄청나게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말만 제가 이제 거의 뭐 제목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이 정도만 해서 너 말 잘한다. 이 정도로 하셔서는요 될 문제가 아니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부는 천부경 원리와 자연섬유학과 인체는 소우주와 그 다음에 수도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어우리면서 자기가 진리의 영원한 진리로 축을 세우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법년 돌리기 시작. 그리고 원심력이 빛이잖아요. 그걸 광면종자라서 빛을 발하는 빛의 존재가 이제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대의 명분이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언행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래도 약간 선생 노릇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데 간혹가다가 사람들이 오면 상담을 할 때 뭐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거 뭐 가정을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대의 명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을 막 이기지 못해 가지고 근데 그 감정이 대명분에 대한 감정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존재에 대한 감정이에요. 진짜 저가 죽을 것 같아요. 대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짐승 수준으로 자기 능력,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만 막 말을 하는데 진짜 한숨이 나요, 한숨이. 자, 대명분을 갖고 하면서 어떻게 지면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여러분 생에도 빛이 날 것이며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면은 아주 더더욱 이제 완성된 인간이 될 가망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을 빌어서 창조된 후손들이 그 미래가 열린다 그럴까요?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중간에 말을 좀 하긴 했지만 이상 이제 끝마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얘기했다 그래서 뭐 그냥 말 잘하네 이 정도로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해 한 해가 가면은 정말 뼈에 싹 묻히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 혁명은 중심을 바꾸는데 어떻게 중심을 바꾸냐? 원심력에서 구심력으로 중심을 바꾸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커지는 거를 작게 만드는 그래 구심력을 갖고서 빛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인간은 대명분을 갖고 이게 전체 공이에요. 대명분이 딴 말로 하면 공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면서 이긴 자가 되는데 지면서 이긴 자의 실체를 제가 육각별로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지면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말은 알아듣는데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서 사상이 정립이 안 돼요. 자, 그전 사상은 쓰레기지만 제가 알기로는 선천의 쓰레기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몽땅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상을 다 집약해가지고 한 곳에서 없애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무슨 얘기지만. 자, 그 쓰레기는 소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또 그 쓰레기랑 접한 사람은 그게 쓰레기인지 모르고. 왜요? 제가 쓰레기가 뭐라 그랬어요? 장미도 쓰레기일 수 있다. 왜? 장미가 울타리에 쓰면 쓰레기가 아니지만 그 장미가 보리밭이나 농밭에 쓰면 그게 쓰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지금 인재 농사, 사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밭에 있는 장미나 이런 그런 것들 다 쓰레기로 쳐내, 이제 필요한 그 종자만 빼놓고는 모든 걸 쓰레기에서 수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상을 다 없애요. 그래서 새로운 사고 방식, 자 이론이에요. 이거를 사상이라 그래요. 이 사상이 정립이 되는, 아직은 정립이 안 됐죠. 그래서 정립이 돼가면서 이제 이 세상이 전개되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데 기여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너무 물질에 그 접했던 사람들은 그 물질의 그 3대 복능, 교만과 건방짐과 그 다음에 1대1의 성교가 아닌 다중 성교, 여자 남자 다중 성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짐승의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다 막혀가지고 이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의명분을 갖고 지면서 이긴 자가 돼서 자기가 하나리 씨앗이 돼서 자기랑 똑같은 30배 내지 100배의 씨앗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오늘 이상 끝마치겠습니다.